자,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이재수 기무사령관 어제 경질이 됐는데 박지만 회장이 전화를 걸어서 무슨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먼저 그 얘기부터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책임감을 느껴와서 제가 장관님께 마침 1년도 됐고 해서 이번 인사에 포함을 시켜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친구 사이에 좀 미안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박지만 회장 때문에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경질된 것 아니냐 이런 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박지만 회장이 어제 이렇게 전화를 했다. 바로 미안하다 친구야 나 때문에 네가 피해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뭐라고 대답했나? 괜찮다. 야전에 가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동희 차장. 네. 근데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자의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군 수뇌부에 밝혔다는 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얘기인데 그렇다면 미안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동안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물러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을 해왔는데 국감장에서도 당당하게 밝혔거든요. 내가 장관에게 건의해서 내가 스스로 야전으로 나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어젯밤 박지만 이지 회장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다 친구야. 나 때문에 당신이 자리를 물러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자체는 무언가 자기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니라 권력 다툼, 즉 박지만 이지 회장과 둘러싼 권력 간의 어떤 암투에서 자기의 절친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런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예, 지금 박지만 회장의 측근들이 정리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예, 크게 박지만 회장의 이 라인들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 있습니다. 그 청와대에도 그 비서관이 한 명이 물러났고 그리고 국정원 기조실장도 최근에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기무사, 청와대, 이 대한민국 정보의 모든 것을 틀어줄 수 있는 이 세 개의 기관의 핵심 자리에 있던 3명 모두가 최근에 일시에 다 물러나는 셈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박지만 이지 회장이 가지고 있던 정보권, 정보의 이 위력, 이런 것들이 크게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거는 그러면 왜 지금이냐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이재수 사령관 또 국정원 기조실장 정보의 요직에 여러 사람들이 박지만 라인이 들어있었는데 왜 지금 이 시기에 경질이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인데요. 이렇게 박지만 회장이 정보를 독점하다 보니까 그동안 국정 난맥, 특히 인사 분야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사 배후에는 정윤회 씨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박지만 씨가 했다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지금 박지만 회장이 정보 라인을 이렇게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된 인사 실패 이 얘기가 바로 정윤회 씨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거를 박지만 회장이 어딘가 누군가로부터 듣고 그렇죠. 이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네요. 예.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의 정보력 때문에 인사의 참사가 빚어진 것은 정윤회 때문이다. 예. 라는 결론을 박지만 회장이 내렸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왜 이 시점에서 오히려 박지만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까운 정보 라인에 있는 핵심 자리에 있는 분들이 왜 줄줄이 물러나게 됐느냐. 그게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되고 관심을 끄는 대목인데요. 네. 그건 바로 정윤회 씨가 일부 언론과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제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
그 당시에 정윤회 씨가 청와대에 같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었는데 정윤회 씨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 그날 당일날 7시간은 물론이고 앞뒤 전후로 해서 청와대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청와대의 비선 조직이 아니다. 나는 문고리 권력이 아니다.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겁니다. 대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윤회 씨 측 권력이 박지만 씨의 정보 라인을 없애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시각을 갖고 분석하는 이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윤회 씨 입장에서 만약에 정윤회 씨가 실제로 인사에 개입을 하고 있느냐, 또 개입하지 않는 거냐, 이런 의혹과는 별개로 그렇죠. 이런 의혹들이 계속 박지만 회장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 사건, 그러니까 산케이 기국장 사건을 통해서 논란이 일단락이 되고 나니까 자, 그러면은 박지만 라인, 정보 라인을 우리가 바꾸자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바로 정확한 설명이신데요. 예.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윤회 씨 측 입장으로 보자면 그동안 박지만 회장이 가지고 있던 칼자루 때문에 내가 많이 공경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 내가 결백하다는 게 입증이 됐으니 당신네들이 공격을 받아봐라. 예. 그러면서 가까운 수족들을 끊어내는 차원이다. 이런 해석인 거죠. 자, 그동안 박지만, 정윤회 두 사람 간에는 계속 알력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습니다. 오토바이 미행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작년 1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한 시사 주간지 보도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박지만 회장이 한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을 계속해서 미행하는 걸 감지를 했고 한 달 뒤인 12월쯤에 차에서 차를 골목으로 세워둔 다음 곧바로 그 오토바이 운전사를 붙잡았답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 지시를 받고 날 미행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운전사로부터 나는 정윤회 씨 지시를 받고 당신을 미행했다. 예. 라고 진술을 해서 그 진술서를 받아놨다라는 게 박지만 씨의 주장이고 예. 이 같은 주장이 그대로 시사 주간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이 누군가 미행을 했는데 잡아보니까 그렇죠. 나는 정윤회 씨가 시켜서 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자술서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정윤회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정윤회 씨는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했죠. 그 그 주간지 기자들을 다 고소를 했고요. 예. 그리고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박지만 씨하고 확인을 했는데 박지만 씨가 그랬다. 그 같은 자술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즉 정윤회가 시켜서 내가 미행했다라고 이 오토바이 운전사가 진술서를 썼다라는 게 시사 주간지의 보도였는데 예. 정윤회 씨가 박지만 씨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박지만 씨는 나는 그런 자술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예. 이렇게 자술서를 진술을 보자고 했다. 했더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박지만 씨와 관계에 대해서 또 다른 궁금증을 일으키는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심은하 씨의 남편인 지상욱 씨인데 네네.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문제를 놓고 지금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2년 넘게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당협위원장 자리 하나가 비어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이 박지만 씨하고 가깝게 지내는 지상욱 씨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그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욱 씨가 그동안 계속해서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출마도 했었는데 유독 이 중구에 당협위원장 신청을 했는데 2년 넘게 자리를 주지 않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그 지상욱 씨하고 계속 중구 당협위원장을 놓고 맞붙었던 게 바로 중구에서 재선을 했던 나경원 전 그렇죠. 의원입니다.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730 재보궐선거 때 동작으로 넘어갔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협위원장 자리가 지상욱 씨에게 지금 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자리도 비어 있고 내가 하겠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로도 출마했던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대중적인 지지도도 있고 심은하 씨의 남편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인지도나 지지도도 상당한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 한복판인 중구 당협위원장을 하겠다는데 이상한 이유로 이 변변한 설명도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상욱 씨가 이 박지만 회장과 상당한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지만 씨의 견제 차원에서 지상욱 씨에게 그 자리를 내주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라는 게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분석입니다. 예,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박지만 아무래도 대통령의 동생이다 보니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측면도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정윤회, 박지만 두 사람 간의 갈등 이게 계속 수면 아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 씨 원래부터 사이가 좀 껄끄러웠던 건가요? 두 사람의 관계는 상당히 오랜 시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아웃 18년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1979년 11.6 사태 이후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18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는지 사실 베일에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90년대죠. 유경재단 이 운영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박지만, 박근영 자매가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을 빚게 됐는데 예. 그 당시에 유경재단은 이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정윤회 씨까지 관여를 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운영권을 놓고 박지만, 박근영 남배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이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정윤회 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던 정윤회 씨. 그렇죠. 그리고 박근영, 박지만 이 두 남매가 유경재단을 놓고 운영권을 놓고 싸웠을 당시에 이렇게 편이 나눠지면서 박지만, 정윤회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조금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인가요?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공개적으로나 아니면 수면 위아래에서 두 사람의 알력이 있을 만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노태우 대통령 집권 시절인데요. 박근영, 박지만 이 두 남매가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 최태민 목사의 노란하고 있다. 우리 언니 누나가 최태민 목사의 손에 노란하고 있다. 그래서 예. 최태민 목사로부터 언니를 구출해달라. 예. 하는 탄원서 같은 편지를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최태민 목사의 사위가 바로 정윤회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소식이 알려지고 실제 유경재단의 운영권, 즉 이사장 자리는 박근영 회장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이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이 정윤회 씨 이쪽과 이 박지만 회장 쪽 사이는 아주 이 당시부터 틀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궁금한 거는 그럼 정윤회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 어떻게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는 정말 어떤 건지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고 7년 전에 이미 정윤회 씨는 버림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선의 핵심이다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저희가 인생 그래프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박근혜, 정윤회 인생 극장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정리해봤는데요. 자, 두 사람이 1979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했던 11.6 전후에 같이 좀 인연을 처음 맺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가능한 거죠. 예, 최태민 목사하고 가깝게 지냈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위 그리고 그 가족들하고도 친분을 터놓고 지내면서 가깝게 지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8년 은둔 생활 속에서는 이 최태민 목사의 가족, 그 사위인 우리 정윤회 씨하고도 가깝게 생활을 하면서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지금 가능하고요. 예. 그 일가들하고도 모두 가깝게 지내지 않았는가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 1998년이죠. 예. 대구 달성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정계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 당시에도 정윤회 씨가 옆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하면서 모든 선거운동을 진두 지휘를 했고 참모진도 이때 꾸려주기 시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뭐 문고리 권력 3인방, 4인방 하던 분들을 다 정윤회 씨가 추천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근데 이 정윤회 씨 두 분 계속 정치 행보를 같이 하나요? 어떻습니까? 계속 잘 올라가고 있었죠. 예. 2004년에는 한나라당 대표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예. 이때 정윤회 씨가 숨은 실력자다. 누구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정윤회 씨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서 베일 뒤에 실세로만 자리하게 됩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대표로서 정치적인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정윤회 씨는 수면 아래에서 가라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이 곡선이 지금 점선으로 돼 있는데 이건 실선이고 이건 점선인데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은 거죠. 어디서 이게 같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려온 건지 모르는 거죠, 이때부터는. 수면 아래에 있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수면 아래에. 같습니다. 그만뒀다고는 하는데 과연 역할 자체를 그만뒀을까? 예. 네, 이런 의문점을 갖기 때문에 지금 점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2007년에 논란이 한번 벌어지는데 이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도 설명을 해주시죠. 2007년에는 대선 경선이 이루어지던 해입니다. 예,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죠. 그렇죠. 당 예.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이 경선 과정에서도 역시 숨은 비선이 있다. 그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정윤회 씨 스스로 나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예. 나는 아내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모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러났고 나타나지도 않았었죠. 자, 그럼 조수진 차장께 제가 네.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과연 진짜 정윤회 씨 지금 버림받은 것 맞는지 아니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아직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윤회 씨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도 없고 밝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윤회 씨가 숨은 실세, 또 비선이라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것, 바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끊이지 않는 청와대 인사 참사와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요. 김기춘 실장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시절부터 아주 깐깐하고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사 참사로 불릴 만한 이런 그 인사 파동을 왜 김기춘 실장이 그러면 초래했을까? 이거는 김 실장의 작품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 참사가 가능한 거다. 그리고 이 뒤에는 예전부터 정 실장으로 불렸던 정윤회 씨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인사 파동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하고, 또 앞으로는 차제에 이런 인사 파동을 겪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